정말 친딸 같아요. 며느리의 무심한 한마디가 정혜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생부라고 믿었던 한도혁 회장. 하지만 DNA 검사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0% 아무 관계가 없다는 잔인한 숫자였죠. 그런데 정혜원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상상도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정혜원이 청담동 한도가 저택의 초인종을 누릅니다. 대리석 현관과 화려한 샹들리에가 압도하는 공간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며느리 서다연이 따뜻한 미소로 다가와 안내하고 가정부 장말순이 조심스럽게 차를 내어놓습니다. 2층 침실로 올라간 순간 혜원의 몸이 굳어집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는 한도혁 회장을 처음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콧대의 각도, 귓바퀴의 모양, 그리고 고요한 호흡 습관까지 모든 것이 어린 시절 희미한 기억과 겹쳐졌습니다. 서다연이 무심코 던진 말이 혜원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정말 친딸 같네요. 똑 닮으셨어요. 혜원은 감정을 억누르며 간병 모드로 전환합니다. 수액을 확인하고 체온을 재고 침상을 정리하며 전문적인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체위 변경을 위해 회장의 몸을 돌리던 중 혜원의 손이 잠시 멈춥니다. 흉터를 확인하고 싶은 본능적 충동과 간병인으로서의 윤리 사이에서 갈등했던 것이죠. 결국 혜원은 고개를 저으며 업무에만 집중하기로 합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CCTV의 붉은 불빛이 깜빡입니다. 마치 집 전체가 누군가의 감시 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혜원은 묘한 불편함을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계단 아래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한지훈이 늦은 시간에 귀가한 것입니다. 그는 혜원에게 공손한 말투로 인사를 건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을 평가하듯 매서운 시선이었죠. 혜원은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아마 첫날이라 예민해진 탓일 거라고, 그냥 착각이겠지라고 생각하며 방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저택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정혜원의 운명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찾던 가족의 온기 대신 차가운 음모의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한지훈이 자연스럽게 DNA 검사를 제안합니다. 한도그룹 계열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는 친절한 권유였습니다. 혜원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머리카락을 제공했습니다. 30년 동안 품었던 궁금증을 마침내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죠.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이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혜원은 회장을 간병하며 상상했습니다. 만약 정말 친부딸 관계라면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잃어버린 30년의 시간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힌 숫자 0%. 혜원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집니다. 바닥에 떨어진 검사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서다영과 한지훈이 다가와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그래도 이제 가족처럼 지내시면 되잖아요. 혈연보다 마음이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따뜻한 말들이 오히려 혜원을 더 괴롭혔습니다. 남의 집에 무작정 들어와 폐를 끼쳤다는 죄책감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혜원은 회장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잡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착각으로 인해 이 집에 혼란을 가져다 준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혜원에게는 마치 실망한 표정으로 보였습니다. 새벽 무렵 문틈 사이로 무언가 미끄러져 들어옵니다. 작은 쪽지 한 장이었습니다. 내일 3시 뒷마당이라는 간단한 글귀가 적혀 있었죠. 누가 이런 쪽지를 넣었을까? 혜원은 의아함을 느끼면서도 약간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혜원은 창문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피곤에 찌든 얼굴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복도에서는 CCTV 렌즈가 천천히 회전하며 집 전체를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혜원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대한 거짓말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가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혜원은 뒷마당으로 향합니다. 빨래줄에 걸린 흰 셔츠들이 겨울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장말순이 조심스럽게 나타났습니다. 말순은 주변을 살피더니 혜원에게 종이 한 장을 건넵니다. 저택 전체에 CCTV 배치도였습니다. 빨간 점으로 표시된 카메라들이 집 곳곳에 촘촘히 배치되어 있었죠. 하지만 한 곳만 표시가 없었습니다. 바로 혜원이 사용하는 전용 화장실의 환풍구였습니다.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수액,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매일 바뀌는 독, 그리고 알리바이. 혜원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회장이 의식불명 상태가 된 것이 단순한 질병 때문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천장은 아직 눈이 닿지 않는 곳이에요. 말순의 말에 따라 혜원은 전용 화장실로 향합니다. 환풍구를 조심스럽게 열자 그 안에 비닐봉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녹음기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녹취를 들어보니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달이면 끝날 거야. 그러면 모든 게 우리 것이 돼. 사진에는 누군가 수에게 이상한 약물을 혼입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구두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다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급히 봉투를 옷 속에 숨기고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다연이 들어와 무슨 일이냐고 묻자 혜원은 환풍기 소음이 신경 쓰여서 확인해 본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다연의 미간이 미세하게 일그러집니다. 뭔가 의심하는 눈빛이었지만 다행히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혜원은 가슴이 터질 듯 뛰는 심장을 억누르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이제 혜원은 확신했습니다. 한도혁 회장은 단순히 병으로 쓰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독을 투여하고 있었고 그 누군가는 이 집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말순은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까지 침묵해왔던 것입니다. 진실을 알게 된 지금 혜원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이대로 모른 척하고 떠날 것인가 아니면 회장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새벽 5시 혜원이 조용히 병실에 들어갑니다. 평소처럼 수액을 교체하는 척하며 독이 든 수액을 침대 밑으로 조심스럽게 밀어 넣습니다. 대신 정상적인 링거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몰래 회장의 모발 몇 가닥을 확보합니다. 하지만 운명은 혜원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며 한지훈이 들어섭니다. 그의 표정은 차갑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혜원 씨, 죄송하지만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훈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해고 통보를 합니다. 가족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상황에서 계속 고용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혜원은 황급히 짐을 챙겨야 했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증거들은 미리 몸에 숨겨둔 상태였죠. 버스 정류장에서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회장의 모발이 든 봉투를 움켜쥡니다. 이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첫 번째 DNA 검사가 조작되었다면 독립적인 병원에서 재검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재검을 의뢰한 후 혜원은 시골에 있는 집으로 향합니다. 아들 정민준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민준이지만 어머니의 기운이 좋지 않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민준의 따뜻한 목소리에 혜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실망감, 그리고 그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일들에 대한 분노가 눈물과 함께 쏟아졌습니다. 민준이 어머니를 꼭 안아줍니다. 엄마가 여기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아들의 위로에 혜원은 조금씩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그날 밤 혜원은 다시 녹음기를 꺼내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분명한 음성, 명확한 사진들. 이것들은 회장이 독살당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혜원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혈연이 아니더라도 한 인간으로서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재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며칠을 기다리며 혜원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반드시 회장을 구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범인들을 세상에 알려야 했습니다. 재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혜원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맨 친아버지가 정말 한도혁 회장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검사는 조작되었던 거였죠. 혜원은 결과지를 가슴에 꼭 안으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왜 한지훈과 서다연이 DNA 검사를 유도했는지, 왜 가짜 결과로 자신을 속였는지, 그리고 왜 회장을 독살하려 했는지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은 진짜 상속자인 혜원을 제거하려 했던 것입니다. 혜원은 다시 한도가 저택으로 향합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분노와 결의가 가슴을 채웠습니다. 거실에서 한지훈과 서다연이 여유롭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혜원이 소파에 앉더니 재검 결과지를 테이블 위로 던집니다. 99.9%네요. 단 몇 글자였지만 그 말이 주는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지훈과 다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냐고 다연이 따지자 혜원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제대로 된 병원에서 다시 검사한 결과예요. 첫 번째 결과는 조작된 거였죠? 지훈이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하지만 혜원은 계속합니다. 증거가 이것뿐일 줄 아세요? 혜원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집니다. 그때 장말순이 환풍구에서 찾은 비닐봉투를 들고 나타납니다. 녹음기와 사진들이 들어있는 결정적 증거였죠. 지훈이 급히 전화를 걸어 조폭들을 부르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혜원은 미리 112에 신고를 해둔 상태였고 통화는 이미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갑 소리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메아리칩니다. 한지훈과 서다연이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혜원이 말합니다. 끝났어요. 30년 동안의 그리움과 지난 며칠간의 공포가 마침내 끝을 맞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말순이 혜원의 손을 꼭 잡습니다. 이제 회장님이 깨어나실 거예요. 정말로 독이 끊긴 지 며칠 만에 한도혁 회장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병실에 따뜻한 아침 햇살이 스며듭니다. 한도혁 회장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원이 그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고 회장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습니다. 회장의 눈꺼풀이 천천히 열립니다. 몇 달 만에 보는 세상의 빛이었습니다.
초점이 흐릿하게 맞춰지더니 혜원의 얼굴을 또렷하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회장이 처음 부른 이름은 혜원아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30년의 그리움과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지켜보던 장말순이 울음을 삼키며 복도로 나갑니다. 최경식 비서실장이 회장의 완전한 복귀를 준비합니다. 의료진은 놀라운 회복 속도라며 감탄했습니다. 독성이 몸에서 빠져나가면서 회장의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것입니다. 며칠 후 한도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임원진이 모두 모였습니다. 회장이 직접 복귀를 선언하는 자리였습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예전의 카리스마를 되찾았습니다. 회장은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한지훈의 모든 범죄는 개인적인 일이며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혜원을 정식으로 후계자로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치소 면회실, 차가운 철문 너머로 회장이 한지훈과 마주합니다. 한때 아들처럼 여겼던 양자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회장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이제 남남이다. 지훈이 용서를 구하며 울부짖지만 회장은 돌아서서 나갑니다. 혜원이 그 옆에서 눈물을 닦으며 따라 나섭니다. 가족을 배신한 자에게는 더 이상 자비도 용서도 없었습니다. 면회실을 나오며 회장이 혜원에게 말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나선다. 내가 받은 상처를 다 아물게 해주마. 30년 만에 찾은 아버지의 품에서 혜원은 비로소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법정의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피고인 한지훈, 살인미수 및 재산상 범죄로 징역 2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서다연, 공범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긴 재판이 마침내 끝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택의 서재에서 한도혁 회장과 정혜원이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벽난로의 따뜻한 불빛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혜원아, 내가 내 딸이 맞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30년간 묻어두었던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그때를 매일 후회했다. 너를 찾으려 했지만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았구나.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은 계속해서 그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업 실패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던 시절, 혜원의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혼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었던 절망적인 상황들을 말입니다. 그때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각막을 민준이에게 주고 싶다. 혜원이 깜짝 놀라며 반대했지만 회장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내 손자가 세상의 빛을 보게 해주고 싶구나. 혜원이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반대합니다. 아버지, 안 돼요. 이제야 만났는데 어떡해. 하지만 회장은 담담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내가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두 사람은 뜨겁게 포옹했습니다. 30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진짜 부녀가 되었습니다. 서재의 시계 초침 소리만이 조용히 흘러가는 시간을 알렸습니다. 회장이 혜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합니다. 민준이의 눈, 내가 지켜주마. 그 아이가 세상을 밝게 볼 수 있도록. 혜원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 한도혁 회장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생애 마지막까지 혜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절제된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와 명예회장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장례식 직후 각막 이식 수술이 이어졌습니다.
한도재단 중앙병원의 최고 의료진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정민준이 수술대에 누워 있고 혜원이 수술실 밖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시간의 긴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며 의사가 나옵니다.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며칠 후 붕대를 제거하면 시력을 회복하실 겁니다. 혜원의 가슴에 희망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붕대를 벗는 날이 왔습니다. 정민준이 조심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흐릿하던 시야가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빛이 번지고 색깔들이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처음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선명하게 봤습니다. 엄마, 보여요. 목소리가 감격에 떨렸습니다. 혜원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선물이 손자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것입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그들 앞에 평화로운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회장의 사진이 걸려 있고 그 앞에 하얀 국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혜원, 민준, 장말순, 최경식 비서실장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저녁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손에 든 명함을 또렷하게 읽어봅니다. 정민준 마이너스 한도재단 인턴. 회장이 남긴 유언에 따라 민준은 재단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새로운 꿈을 키워갈 수 있는 기회였죠.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따스하게 스며듭니다. 한때 음모와 배신으로 가득했던 이 저택이 이제는 진짜 가족의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장말수는 이제 더 이상 비밀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을 느꼈고 최경식은 회장의 뜻을 이어받아 혜원을 성심껏 보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혜원이 회장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아버지, 빚 잘 받았습니다. 민준의 밝은 눈동자가 할아버지의 사진과 교차하며 화면에 비춰집니다. 한 생명이 다른 생명에게 전해준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저택의 창문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입니다. 30년 만에 찾은 가족, 그리고 새로운 시작. 정혜원은 비로소 진짜 집을 찾았습니다. 혈연의 끈이 만들어낸 기적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이 만들어낸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민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엄마,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혜원이 아들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며 대답합니다. 앞으로 더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될 거야. 한도가 저택은 이제 더 이상 차가운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진실과 사랑이 승리한 곳,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회장의 사진 속 미소가 마치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흐뭇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듯 어둠이 지나고 빛이 찾아왔습니다. 정혜원의 긴 여정이 마침내 따뜻한 결말을 맞이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